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국가가 독일 그리고 터키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은 외교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군사 무기를 지금 동구권에 쫙 깔게 된 이런 부수 효과를 얻게 되었고, 터키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위상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그런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바이락타르에서 만든 무인기를 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보니까 야, 터키 저 무기 괜찮네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 터키가 또 기막힌 무인기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락타르가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뭔지 보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 M101 105mm 포가 있었죠. 개림포. 그거 우리는 똥포라고 불렀는데 그걸 이제 트럭, 5톤 트럭이죠. K711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자동식으로 만들었죠. 그게 막 야, 이 뭐 지금 120mm 자주박격포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105mm 포 저거 트럭이나 이런 차량에 탑재해서 기동성 있게 좀 만들어야 되겠네 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어디서? 영국, 미국이. 야, 우리가 앞서간 건가요? 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드론이 혁혁한 전공을 거두면서 터키의 다른 드론들도 국제 무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의 최신형 다목적 드론 앙카의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이 터키의 중형 무인기 앙카 무인 항공기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현지 공장에서 앙카 무인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현지 시각 5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터키를 공식 방문한 지난주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확대 발족한 투르크어 국가기구 OTS 협력 구상의 핵심 멤버로서 터키와의 광범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계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터키 타이는 카자흐스탄의 앙카 무인기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은 물론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생산되는 앙카 드론에 대한 유지 보수와 수리, 품질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타이가 개발한 앙카 드론은 최대 이륙 중량 1.7톤급의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인데요. 최대 시속 217km의 속도 성능을 낼 수 있고 250km 범위 내에서 정찰과 공격 임무 등 다양한 군사 임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바이락타르 TB2보다 월등히 큰 덩치를 활용해 최대 30시간 채공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무장을 싣고 공대지, 공대함 타격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광활한 면적의 영토를 가졌지만 인구가 부족한 카자흐스탄은 앙카 드론을 국경 경비와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독일과 터키가 보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무인기 630kg에 불과한 그 무인기인 TB2가 이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는데 일조를 담당하고 군함도 그 고속정 이런 것도 격침시키고 헬기도 격추시키고 보급로 다 끊고 어마어마한 이런 전공을 세워왔고 앞으로도 세워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 터키제 무인기 저렇게 만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상용품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미국제 무인기처럼 하나에 2천억 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 TAI죠. 우리 한국의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에서 이제 터키와 코리아 요거만 딱 다른 타이와 카이가 있는데, 이 타이가 우리도 이런 무인기 만들었어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1.7톤, 그리고 바이락타르의 TB2는 통제 스테이션에서 150km까지만 지휘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250km, 그러니까 100km를 더 확장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휘할 수 있고 최대 30시간을 채공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무장 스테이션은 4개, 1.7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세한 재원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무장 탑재의 양도 더 큰 TB2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나 미사일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걸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겠다
라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경을 감시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이 이걸 이제 라이센스 생산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 무인기,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두주자다 라고 떠올렸었어요. 그게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제 같은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우리 한국이 고정익기 이런 거 기존 시장에 있는 거 말고 이스라엘이 지금 선점하고 있는 무인기 여기에 지금 진출해야 된다. 그때 중국은 무인기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지금 뭐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겠냐? 이따위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보십시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대한항공, 카이, 우리 무인기 만들 수 있는 회사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무인기 진짜 한번 투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터키가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아도는 105mm 탄약 재활용을 위해 채용한 일명 자주식 똥포 K105A1이 시대를 앞서간 무기로 평가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이 차량 탑재형 105mm 화력 지원 시스템을 앞다투어 개발하며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심히 분석 중인 영국군 당국이 기존의 105mm 견인포 시스템을 특수작전 차량과 통합해 우수한 기동성을 가진 고기동 화력 지원 자산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스페인어권 방산 전문 매체 디펜사가 현지 시각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사는 영국이 장거리 정찰 차량에 첨단 105mm 포병 체계를 결합해 특수작전용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검증된 플랫폼인 66구동 차량인 코요테에 105mm 주포를 얹은 화력 지원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개발된 공차 중량 6.6톤급의 66구동 지뢰 방어 차량인 코요테는 최대 3톤까지 각종 물자를 실을 수 있어 경량화 야포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며 C-130 수송기를 이용한 공수나 대형 헬기를 이용한 실링 등 기동성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은 이 차량과 105mm 곡사포 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통합이 예정된 곡사포는 로열 오더넌스, 현재의 BAE 시스템즈가 개발하는 L119 105mm 경량 견인포인데요. 이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 중량이 2.7톤에 불과하지만 분당 6발의 연사 속도를 자랑하고 최대 19.5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우수한 무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12년 전 개발된 우리 군의 K105A1 105mm 차륜형 자주포와 차체 플랫폼이 다를 뿐 추구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도 신형 플랫폼을 이용한 경량형 유사 무기 체계를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코요테인데요. 이게 뒤에 뭐 다 해서 3톤을 탑재를 할 수 있으니까 2.7톤짜리 그 포를 여기다 얹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얹으면 포신 가대나 이런 거 다 제외하니까 2.7톤 안 되고 훨씬 더 무게가 줄어들죠. 그러면 사람 그리고 포탄 이런 거 해서 3톤 꽉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런 건데 이게 뭐 고기동 차량으로서 지금 뭐 전쟁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니까 여기다 하자라는 건데, 우리 K105A1 우리 K711 5톤 트럭에다가 얹었죠. M101 그거 할 때 2010년 이 어간에 육군에서 정말 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120mm 자주박격포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120mm 자주박격포의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 이 우리 M101 야포 1944년 45년 이럴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6.25 전쟁 때 들어와가지고 미군이 그냥 남겨주고 간 거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게 최대 사거리가 11km예요. 그런데 120mm 자주박격포 요새 뭐 그런 거 한 12km, 13km 날아가니까 훨씬 좋아. 그리고 그 포탄 위력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박격포는 이렇게 뽕 해서 비산하기 때문에 동그랗게 들어가기 때문에 155mm 포탄보다 더 세. 근데 105mm 포탄 이거는 뭐 그냥 이거보다 120mm 박격포보다 위력이 4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120mm 자주박격포파가 있었고 육군에 또 한 측면에서는 야 그러면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105mm 포탄들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재활용해야지. 그럼 120mm 자주박격포 만들면은 육군에 있는 지금 연대급 화기 다 그걸로 바꾸면 이 120mm 포탄을 뭐 수백만 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있다가 참모총장 바뀔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제가 참 그걸 그대로 목도를 했었는데 A 참모총장이 들어오면 육군의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막 홍보를 합니다. 120mm 자주 박격포를 해야지. 그게 위력이 더 좋아. 또 B 총장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이죠. 참모총장의 생각이. 뭔 소리야? 이거 탄약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탄약 재활용 차원에서 K105A1 해서 이제 차량 탑재형 됐는데 그게 그때는 정말 황당하다 이랬는데 이게 물론 뭐 우리 파고 포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19.5km 날아가니까 우리는 11km밖에 안 날아가고 그런 건데 앞선 개념이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지금 2사단을 공정사단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정사단용 헬기도 지금 뭐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정사단들이 들어가서 달랑 총만 들고 들어가서 싸웁니까? 아니죠. 화력이 있어야 되죠. 전쟁은 화력입니다. 화력.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서 뭐 박격포 짊어지고 가서 싸웁니까? 물론 박격포 짊어지고 가야죠. 그거 외에 진짜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차량. 그런데 딱 이 사이즈 차량이 없어요. 우리 K151 소형 전술 차량 그 모하비 차대를 가지고 만든 거 그거 너무 작고 그리고 다치차 그거 하기에는 그것도 너무 유압식 기중기 이런 거 받침 이런 거 다 하면 이거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도 사이즈의 차량이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은 그 다치차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 포신을 딱 얹어가지고 이거 혹시 가능할까? 왜? 헬기에 슬링해서 이 우리 2사단 그 공정사단용으로 써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 K711에 탑재된 그런 대형 트럭에 탑재된 105mm 포 말고 더 포도 경량화하고 장사정화하고 그리고는 이제 차량도 경량화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육군 강국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분야에 장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육군 강국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영국 해봐야 육군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육군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